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장입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서부터 저희 신세계 통해서 전달드렸던 소식이죠. 터키 이발 리스크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혼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 리라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린 가운데 달러 하는 96선을 돌파하는 달러 강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관심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다양한 리스크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터키발 리스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적으로 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contagious라는 표현을 외신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이 전 세계적인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와 함께 지금 위험한 통화의 대표 주자로 꼽히던 터키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20%를 넘어서 45%까지 지금 달러화에 대해서 급락한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아르헨티나가 이제 구제 금융을 신청한 만큼 이제 터키도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정말 터키 관련된 소식들 정말 많이 전달드릴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소식 특히나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이고요. 주말 새 있었던 시장의 흐름, 오늘 참 중요한 시장인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입니다. 오늘부터 휴가인데 첫 휴가를 방송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날이고요. 그림들, 전반적으로 흐름들, 또 변곡들 나올 만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요,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3분 정도 흘러간 상황입니다. 자, 개장을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 봅니다. 지금 상승 쪽으로는 좀 전환이 됐는데 2840.25포인트로 0.03% 강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비교해서는 탄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7458포인트 선으로 0.36%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주말까지 급락했었던 유로화에 대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5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현재는 0.11% 상승하면서 1.14530달러 선에서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은 하락하면서 2220선도 이탈이 됐고 2210달러도 깨진 상황입니다. 현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207.4달러 선인 0.9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도 역시나 골드와 마찬가지로 1%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8달러 이탈된 이후에 간신히 67달러 지지가 되고 있고요. 1.05% 하락한 67.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진압으로 인해서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고 여전히 현재 부근에서도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상승을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또 유로화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하락하면서 달러의 상승을 좀 부추겼던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워낙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 현재는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와 크루드 오일이 참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도 지금 1%로 빠지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선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골드가 1% 넘게 또 하락하면서 1,200달러를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 현재 시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말새 나왔었던 이슈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대부분 터키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 안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에까지 지금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1차 대상은 아태 지역 25개 국가, 그리고 올 가을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지금 확산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개방 압력으로 지금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콰도르, 피지 등 12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했던 이 특혜 관세 혜택을 주던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지 혹은 중단할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요,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또 공업화 촉진을 위해서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는 이름으로 이들 국가들의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해 왔는데요. 197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농수산품, 공산품에선 수천 개 정도 되는데 한국은 이 1989년 미국의 GSP 수혜국에서 이 졸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지금 정말로 개발도상국에는 정말 큰 지금 위협이 아닐까 싶다는 외신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여름 휴가철인데도 지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터키 리라화가 급락하는 등 변수가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전망도 낙관적이지만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이런 악재, 이런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리라화 이 사태는요, 아직 해결책이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요. 또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지금 해결점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은행주들이 지금 터키 경제 불안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제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비단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 출발했고 마감 역시 아시아에서는 지금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락 견인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다우존스 따르면 이제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이 지금 이제 터키발 익스포저에 크게 노출되는 지금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유럽 증시 역시나 일제히 하락 출발했고, 터키 지수는 물론이고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에 대해서 터키 정부는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시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편 또 터키 대통령은 이제 지금 허위 시나리오를 용납 못해라는 제목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SNS나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 터키의 지금 경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악소문들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그리고 터키 중앙은행은요, 지금 은행권이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모두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리라와 거래에 대한 담보 외환 예금,
즉 collateral FX deposit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독을 기존 72억 유로에서 200억 유로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주일 만기 레포 입찰에 더해서 91일 만기 내에서 전통적인 레포 입찰과 또 예금 판매 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요. 또 외환시장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외환 예금 대출을 기존 일주일 만기에 더해서 1개월 만기로도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법적 지급 준비율을 모든 만기에서 250bp 인하하기로 했고요. 또 비핵심 외화부채 지준율의 경우 1년 이하와 2년 이하 그리고 3년 이하 구간에서 각각 400b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인하 조치로 10억 리라, 즉 우리 돈으로 약 10억 달러, 미국 달러죠. 10억 달러 정도와 또 60억 달러, 금 유동성 30억 달러 등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의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터키 대통령은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이제, 전 프로그램 바로 전에 좀 나왔던 소식입니다. 경제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면서 지금 터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지금은 단기적인 위기일 뿐이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부정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터키발 외환 불안에 신흥 통화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인도 루피화도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루피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페소화, 그리고 달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랜드화, 그리고 달러 멕시코 환율은 다소 올랐지만 역시 이머징 마켓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요, 이 터키의 외환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터키가 내놓을 수 있는 대응책이 고갈되고 있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경기 과열,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제한, 또 미국과의 갈등, 이렇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국 경제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통해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또 가디언지의 지금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또 기준 금리를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현재 17.75%인데요. 이 기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20%로 높아질 태세라는 점에서 지금 고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리라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또 이례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이체방크는요, 터키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이제 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터키의 금융위기가 유로존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신용 경색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터키 여파가 지금 유로존의 신용 경색까지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지금 터키 자산에 상당히 노출된 지금 유럽 은행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럽 은행 정책과 또 향후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오펙이 이제 2019년 오펙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또 경쟁 산유국들과의 이 산유량은 증가하는 반면 오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잉 공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감산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오펙 15개 국가들이 지금 생산하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일일 평균 3,205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에 제시한 전망치에서 13만 배럴 정도가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펙은요,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증산에 합의하기 몇 주 전에 사우디가 갑자기 산유량을 줄였음에도 이 7월 오펙 산유량이 3,232만 배럴로 수요 전망치를 웃돌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미국의 지금 셰일 오일 채굴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에너지 섹터의 이익률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터키 소식들 간추린 뉴스로 저희가 외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터키 경제전쟁에 세계 금융시장이 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크루도의 9월물입니다. 무역 전쟁이 좀 격화되고 있고 미국의 이란 제재도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돈의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크루도일에 대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참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락세가 좀 꽤 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S&P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좀 돼야 하는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맞선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네, 지금 지수는 관망이다.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설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부분 들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봉상에서 큰 추세 매도는 끌고 가도 좋다. 하지만 그림이 매도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 리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넘어가지 못한 애들로 얘네들 매도를 드렸었죠. 근데 얘네들 매도 구간들 딱 이 정도밖에 안 드렸었습니다. 목표가를 S&P.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 단타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거 이상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 구간들 못 녹은 걸로, 고가 못 높인 걸로 매도 배팅하자 그랬는데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뻗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거 추세 깬다. 추세 깨는 거 볼 거니까 두려움에 떨지 마라. 단 무서우면 깬 다음에 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도 홀딩 전략 그대로 드렸습니다. 얘네 또 목표를 우선은 7,400 지수까지밖에 안 줬어요. 한마디로 일봉상에서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림이나 매도가 길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 지지력 중간 정도 오면 그림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물량을 홀딩할 사람들은 하도 좋으나 우선은 나는 내가 보는 거 아니면 먹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것만 배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위 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놈들 매도 이렇게 끝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선물 지수 있죠. 국내 선물 지수 저희가 매도 추세를 쭉 끌고 가서 292 지수. 그 다음에 291 지수부터 292 지수는 받아도 좋다. 걔네들 깨서 정착하는 건 보지 않는다. 단 미국 지수들이 굉장히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부터는 매수 받아도 좋으나 우선 좀 조심한다. 그게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오늘 오전, 한마디로 어제 일요일 날이었죠. 일요일 날 추가적으로 드린 거였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추세 매도에 반등을 노리는데 이미 이제 291 지수로 왔죠. 얘네들이 292 지수를 정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리 국내 증시 중요하고요. 대신 매도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슈에 반응할 매도 그림이지 지금 얘네들이 결정해놓은 매도는 끝난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의 추세 저항들 우리가 계속 맞고 싸웠단 말이죠. 얘네들을 맞고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그림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봤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향의 그림의 추세 상단부에서 저희가 매도 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추세를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S&P도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아직 매수 구간의 조언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아직 다 못 깨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슈가 불거질 때, 그렇죠.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 현물 쪽 거래에서는 매수 우위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 거고요. 선물 시장은 말 그대로 매수의 불확실성은 매도의 불확실성입니다. 한마디로 매도를 치고 추세를 못 깨고 얘네들은 다시 혼조세 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혼조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한테 굳이 얘네들 손대라면 저는 보합 매매를 하겠죠. 아마 S&P 같은 경우는 2855 지수부터 2800 지수 보합 구간 매매 전략을 펼칠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손 안 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상단부 저항을 가지고 얘네들은 보합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윗구간부터는 매수 쫓아간 거 위험하다 봅니다. 한마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목표가는 매물대다. 한마디로 지금 매물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매물대까지 다시 되돌림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도 작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셔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추가적인 그림들, 제가 볼 때는 2850 지수 저항부터 매도 전략 펼치는 보합 구간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매도로 빠지다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매도나 어차피 확률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절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짧은 손절로 반등 매도 전략을 먼저 펼치시는 게 유리할 거다 보고요. 한마디로 보합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손절도 잡고 얘네들은 시황적으로 아직 불확실성의 고점을 높이는 가능성을 쉽게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2850 지수부터 맞고 얘네들 단타 매도부터 시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밀린다면 2830 지수 그 구간들 지지력을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뭐 전체 보합을 보기 위해서 이미 매수로 배팅 들어간 애들은 윗구간 고가를 못 높이고 잠깐 눌렀을 때 이런 구간에서 튕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 2830 지수부터 2850 지수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도 매도 치시다가 좀 돌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약수익 구간을 왔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얘네들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우선은 얘네들은 292지수 부근에서는 물량들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매수 배팅 들어가면 294부터 295를 보겠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걔네들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잡고 좀 보시면 별 무리 없는 그림일 듯 보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2,843포인트 선 거래됩니다. 일단 반등 시 매도인데요. 좀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입니다. 2,850까지 일단 뭐 소폭 반등을 한다면은 손을 짧게 잡고 바로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하방 쪽으로의 지지선은 2,830 라인이라는 점까지도 지수에 대한 전략 먼저 세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에 대한 상황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달러 인덱스가 96 라인을 좀 넘어서면서 강달러 현상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해서는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혼조세를 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 뭐 미국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S&P 관련 소식인데요. 역시나 뭐 오늘도 주말에 이어서 터키의 그 리스크가 전 세계를 지금 물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도 역시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터키발 경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사실 증시가 소폭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터키 위기가 이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개장 소식만큼 이 전 세계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지금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터키 전염적인 재정 위기가 이 트럼프의 제재 직후에 주말 동안 리라 달러가 지금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로이터에서는 이 터키 재무장관, 즉 터키 이제 측에서의 안정 대책에도 리라가 올해만 45% 급락했다라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고요. 터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경제 상황을 수습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앞서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꼭 미국과의 합의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터키도 터키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이 미중 무역 관계가 더욱더 주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터키 관련된 소식이 좀 추가로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터키가 이제 단기 외채 지금 지급 불능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유럽의 그 엑스포저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은행이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스페인이 전체 비중의 36%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라와 급락으로 스페인 BBVA 은행과 또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 등 이렇게 이 터키 엑스포저가 높은 유럽계 은행들의 위기가 전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DP의 70%가 부채다라는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의 지금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터키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금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안정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중은행 리라 채무 지급 준비율을 250bp 인하를 했고요. 또 비핵심 외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400bp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이제 오프닝 이슈 때 말씀드렸던 소식인데요.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북 회담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9월 달에 지금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비핵화 중재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라고 하면서 이 문 대통령은 9월 하순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그리고 또 10월쯤에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함께 찾아가서 종전 선언에 나서자라는 의도로 지금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비핵화 문제에 큰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남북 정상회담과 또 앞으로의 트럼프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추이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터키 소식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오늘 소식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 상황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하락분이 꽤 많이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0.59% 하락세까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67.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에 들어주셔서 업이 빠르게 또 확인이 됐어요. 지금 업에 대해서 들어주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좀 빠르게 반등하는데 네.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뭐 했는지 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놓치고 못 먹은 애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이 포지션들 동그라미들이 제가 포지션 드리고 제가 배팅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중간에 한번 좀 꼬여가지고 좀 덜 먹은 게 있긴 하지만 앞에는 다 변곡들 저희가 다 잡아냈다는 거 아실 거고요. 매도 목표 67.25, 그 다음에 66.80 지지력에 이제부터 매수로 분할로 진입 들어가기 위해서 돌린다. 그래서 이 다음날 좀 제가 보는 것보다 좀 많이 밀려서 얘네들은 약수익을 다 하시라. 얘네들이 이제 40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102부터는 다들 수익이어서 다 약수익을 하시고 매수 최소 물량으로 분할되게 할 사람은 매수 홀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다 매도 드렸죠. 그리고 얘네들은 저가 30대에서 20개 더 깰 거다. 얘가 33이었고요. 정확하게 19개 추가적으로 낮췄었습니다. 그래서 66달러가 지지될 거라 보는데 매수는 그래서 유지해도 된다.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65달러 깨는 거 안 본다. 그래서 저가를 20개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로 그날 끌고 왔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요일날 제가 이제 오늘부터 휴가라서 제가 녹음을 남겨드렸었는데 그 녹음 영상 보시면 이럴 겁니다. 67.30 매수. 예? 그리고 얘네들 윗자리는 68.30이다. 그리고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제가 오후 8시, 7시쯤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그림이 한 이 정도 와 있었고요. 얘네들 67달러 확인하러 오니까 최소 물량으로 줄이고 67달러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하고 오차를 좀 더 돌아. 자, 그래서 저도 얘네들 걸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이제 계속 지금 매수가 잡혀서 10계약이 잡혀서 중간 익절하고 다시 재매수 걸어놓고 쭉 끌고 가려는 셈이고요.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30대 지지력을 가졌다 보고요. 우선은 채널을 눌렀다 가느냐, 바로 돌파하느냐, 이제 걔네들 보고 있는데 우선 힘이 세죠. 얘네들은 이제 가정을 68.30대까지 다시 엽니다. 그래서 30부터 이날 이야기하기 그랬죠. 아래 구간 오면 윗 구간까지 이렇게 연다. 그래서 이제 68.30부터 60대들 테스트하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그림은 이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슈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선은 우선 제일 처음에 잡혔을 때 67.2030대 목표를 단기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에 분할대기하고 그냥 적은 계약수로 그냥 쭉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겠다. 리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략들 그대로 저희가 보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독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수백 명이 들으셨을 거고요. 같이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고가 높이는 추세 상단부까지 끌고 가는 전략들 그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꽤 많이 회복이 된 상황 속에서 일단 매수적인 부분 계속적으로 유지하셔라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크루드오일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크루드오일을 10월물을 66.50달러에 한 계약 매수 중입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지금 9월물인데 10월물 거래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9월물 5개 이하 10월물로 10개 이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7, 8일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물로 한 게 좋고. 자, 우선은 10월물은 우선은 40대, 30대 걔네들,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5차 구간들입니다. 얘네들 우선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똑같이 고가를 높이는 거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이 구간들 왜 매도로 빠진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얘네들은 매수를 유지하고 분할을 대기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끌고 갈 건지 사실 오늘 오전부터도 외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우선은 66.50이죠. 66.50이 이미 수익 구간이네요. 좋습니다. 잘 매수 유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우선은 얘네들은 이 자리들 고점 자리들 중요하고 추가적인 고점 자리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테스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걔네들 9월물로 상공이면 얘네들은 아마 한 60대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잡은 이유는 오늘 9월물 기준으로 66.90대부터 67.05 사이에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10월물은 얘네들 위부터 분할로 얘네들을 다 잡아냈고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좀 덜 오면 억울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황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70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싸움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얘네들. 그래서 이 추세를 지켰기 때문에 얘네들이 65달러, 10월물 기준으로 65달러를 못 깬다 하면 얘네들은 부합을 뛰다가 고가 높이는 게임을 한번 할 거다. 그래서 차월물, 10월물은 홀딩하고 사실 12월물까지도 제가 거래를 한두 계약씩 던져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월 말까지 굉장히 유가, 고가 행진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늦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최소 물량은 12월물까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중에서 크루드오일이, 차월물들이 거래가 좀 활발하죠. 그래서 크루드오일은 그게 가능하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게 지지된 애들이다 하면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67달러가 중심 자리죠. 우리가 10월물, 9월물 중심으로 얘네들이 계속 중심이라 해서 위에서 중심까지 간다 매도 끌고 왔었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에서 매수 끌고 가고 계속 중심이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한 계약 정도는 아래 구간에 안 무너지면 계속 분할대기해서 끌고 가보고 싶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고가 테스트 할 때는 또 무서울 거거든요. 새로 잡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롱포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으신 시청자분이라면 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10월물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우선 이렇게 대응을 짜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얘네들 저가에서 매수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신저가에서 잡았고 오늘 매도를 치고 다시 얘를 매수를 돌렸거든요. 5차 5개 이내에서 싹 돌리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선은 추세 지지력이 이렇게 있었죠. 유봉상에서. 그 다음에 위에 상단부도 엄청 강합니다.
사실 이 구간들. 그리고 아래 구간들 지지력도 강하죠. 자, 그렇다면 65달러가 열릴 걸 대비하고 봐야지 롱포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하신다면 오늘은 윗구간들 테스트하기 전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기 익절을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롱포를 볼 거냐, 롱포에 대한 분할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냐 하신다면 두세 개 뭐 이상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끌고 가시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단타다 그러면 한번 정리 들어가시고 얘네들 기준으로 40대 지지력에 다시 한 4, 5부터 해서 다시 재매수 배팅을 하는 구조로 지속적으로 하반 경직의 변곡의 가능성을 보시라. 한마디로 얘가 변곡이 아니라 아래 구간들이 변곡이 돼서 얘네들이 매수를 계속 시도할 수 있는지 보는 거라는 겁니다. 한 마디, 그 다음에 추가 마디, 그 다음에 시황이 바뀌어서 얘네들이 매수로 치고 갈 수 있는 걸 보는데 아래 구간 지지력의 저가를 이제부터는 낮추더라도 깨지 못하는 애들로 얘 추세를 지키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그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오늘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단타분들은 얘네들 10월물은 66달러 초반, 20대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배팅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롱포는 66달러 아래다가 단가를 맞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물 기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 일단 9월물이 현재 지금 메인 월물이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님은 지금 장기적으로도 가격대 좀 상승 쪽으로 좀 점침이시면서 10월물에 대한 부분은 66달러 초반대 좀 가격대 매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66달러 아래쪽으로도 단가 괜찮다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 넘게 하락했던 상황 속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오일에 대한 외신도 들어보도록 하죠.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오일에 대해서 소식 어떻게 들려오실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오늘은 좀 이제 터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서 조금 짚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일 가격은 지금 무역 분쟁과 또 이머징 마켓이 오일 수요에 대한 지금 부분이 좀 감소했다라는 전망으로 지금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오일 공급을 지금 좀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다. 즉 오일 공급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요. 그리고 터키의 지금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통화뿐만 아니라 오일 시장에도 역시 오일의 수요 전망과 또 성장세를 지금 저해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는 상대적으로 좀 오일의 지금 소비가 많은 지금 국가는 아니고요. 전 세계 수요의 한 1% 정도 그리고 하루 100만 배럴 미만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메르츠 뱅크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터키의 이런 위기 때문에 이 오일 시장의 여파가 지금 고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지금 considera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편 이제 다른 쪽에서는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은 지금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이 위기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퍼지게 된다면 특히 이머징 마켓 쪽으로 퍼지면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오일 시장의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터키의 지금 위기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이렇게 그 강대국들에 대한 지금 비즈니스 활동 역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필립 퓨처스라는 곳에서는 자국 보호 무역주의와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오일 시장과 성장에 2018년 올해를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다른 기관들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헤지펀드 역시 지금 상승 베팅에 대한 부분을 소폭 낮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과 미국에 대한 증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오일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증산 부분 때문에 또 상승 베팅에는 상승 베팅이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지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지금 오일 시추 장치 부분을 이제 5월 이래로 지금 최대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10개를
3개를 지난주에 더해서 토탈 869개가 됐다라고 베이커 휴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수치는 2015년 3월 이래로 가장 지금 높은 수준의 시추, 지금 이제 석유 채굴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일 시장이 조금 예의주시를 할 만한 지금 위기의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가격 상승을 좀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공급 우려를 낳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11월 4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제 오펙의 주요 산유국이죠. 근데 이제 PBM 오일 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 시장에 지금 정말 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란의 수출이 하루 100만 배럴 혹은 그 이상의 지금 지장을 받게 된다면 현재 지금 오일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지금 깨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마도 5월 달에 찍었던 오일 가격 최고점 이상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NG 뱅크 은행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한 전망, 이제 제재를 지금 터키로 잠깐 옮겨갔지만 계속해서 이란을 지금 이제 제재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 공급이 아무래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일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좀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리라도 리라한데 일단 지난주에는 유로의 약세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부추겼었던 상황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96 라인을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문자 질문 상담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3843님의 질문입니다. 자,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가 96 전망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강세 유지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달러 인덱스 전망을 좀 물어보시거든요. 네. 아,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 96 초반인데, 네. 요즘 이제 95지수 이제 넘어간 시도하면서부터는 이제 저도 자세히는 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팅도 안 하고요. 근데 우선은 강세 유지가 계속 될 거냐, 말씀은 우선은 이제 96 지수부터 그 윗지수는 이제 굉장히 혼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다시 차트를 열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게 올해 작년 말 12월 달부터 1월 초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중간에 92 지수 찍으면서 추가적으로 96 지수는 기본적으로 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96 지수가 하면 이제 그때부터 혼주 쓰니까 단타 구간 영역에서 그날 데이로 매매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약해지고 이제 채널 보합이나 그다음에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도를 계속 치는 게 어렵긴 하죠. 하지만 아직 상황은 얘네들이 매도 강세를 갖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앞으로의 두 번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최소한 반등하더라도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크게 손실 안 주겠지 하면서 계속 배팅하지 않겠습니까? 관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1.14780대 위부터는 이제 저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을 거기까지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은 좀 더 열어놓으시는 게 좋고, 제가 보는 관점은 얘네들 지지 상태에서 윗자리를 한번 건드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는 아무래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거 가격을 정확하게 끊으려면 제가 이제 좀 부담되는 이제 분석을 하고 말을 던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린 분들 끌고 가는 거랑 이렇게 무작위 다수를 향해서 말씀드린 건 항상 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림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으면 이 추세선 닿을 때 정도 제가 마무리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 경직성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거고요. 물론 이제 96 지수에서 제가 99,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황에 따라 다른데 시황이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만한 시황이 나오면 거의 100지수를 약간 못 가는 자리까지 추가적인 그림을 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96 지수가 정석적인 그림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는 거고, 이 아래서는 이제 계속 중간 자리에서는 계속 혼조세를 많이 띌 가능성이 높아요. 유로 달러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아래 구간은 뭐 얘네들 일봉상에서 이런 그림을 분할로는 쌓을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어차피 단타로 시작해서 이절 잡고 끌고 가는 그림으로 끝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같은 그림도 그렇죠. 뭐 그림 보면 거의 뭐 매수를 많이 잡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런 그림이었으면. 그렇죠? 뭐 거의 신저가부터 뭐 계속 매수 배팅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력에서 오케이 손절 잡고 배팅 들어가겠다. 매수를 잡으면 얘네들 추세가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서 확 뚫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얘네들 지지력을 받아내는 게 얘네들이 5차 내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최대 익절 라인들, 그 다음에 짧은 익절 라인들 딱 잡고 걔네들은 그냥 매수 배팅 홀딩하는 전략이에요. 신규가 뭘 손대는 게 아니라. 신규는 매도를 노려야죠. 윗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오늘. 그래서 뭐 추가적인 그림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추가적인 매도 달러 강세를 우리가 배팅할 수는 없다. 좀 그게 어떤 분들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먹을 건지 결정하고요. 병곡에서 시원하게 끌고 가고요. 방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병곡에서 시원하게 물량 실어서 쫙 끌고 가고요. 얘네들이 뭔 난리를 치든 손실 안 나게끔 3분의 1 물량으로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실계좌 두세 개를 같이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구간에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에 배팅할 이유는 없죠, 저희가. 신저가에서 되돌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보자면 신저가를 낮추는 애들이 전 저가를 거의 다 깹니다. 전 저가를 거의 다 올려놓습니다. 전 저가를 다 올려놓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굳이 매도가 추세라 한다 해서 매도를 볼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짧게 주면 짧게 먹고 길게 주면 익절 잡을 만한 구간에 익절 잡고 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먹을 건지 좀 보시면 되고, 많이 물리셨다면 가격대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제가 톡스타나 그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해주면 제가 정확하게 자리를 딱딱딱 집어서 여기서 분할하고 이렇게 빼드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함께 좀 분석을 추가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가 상당히 좀 하락을 지난주까지 좀 한 상황인데 코메르츠 방크 쪽에서는 유로가 더 이상은 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협상이 없다. 하지만 전쟁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유로가 더욱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코메르츠 방크 쪽에서는 뭐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마스터님은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실까요? 어떠시나요? 유로는 더 하락하지 않는다고요? 네. 뭐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매도를 끌고 간 애들을 다 올청해야 될 만한 구간들에 있고 아니면 거의 최소 물량 끌고 가야 될 구간들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요? 네. 네, 유로요. 지금 1.14540이요. 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이 못하는 분이더라도 그거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림 자체가 충분히 돌릴 수도 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충분히 하방 경직이 걸린 상태고요. 한마디로 저가를 낮추는 게 겁먹기 좋을 만한 구간에 굉장히 놓여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하죠. 채널의 중심이나 보합의 중심 지지력이면 지지가 되면 걔네들은 돌린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 구간들 지지가 된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림이고요. 얘를 깼다 그래서 매도가 아니라 깬 다음에 우리가 반등 노린 게 많죠. 한마디로 일명 뭐 저가를 재차 확인하고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으면 다 물량들 털어버리면서 그림이 바뀌는 그림들.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좀 더 매수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제가 그때 아마 1120 지수 부근 목표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나요? 제가 아마 1120 지수 진입에 대한 목표를 드렸을 걸로 봅니다. 얘 추세 매도를. 예, 아마 뭐 한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고가에서 제가 얘 목표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230,
1.13000을 깬 이후부터 매수를 잡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단기 반등만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인 반등만 좀 기다려 보셔라라는 유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월요일장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항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항상 다 본다고 다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구나. 모든 변고를 다 봤구나.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전에 미리미리 예상해서 확정 짓고 사인을 드렸구나. 저도 놀랐는데 다 드렸다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다 먹지 못합니다. 가끔은 중간에 단타하다가 꼬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본인이 뭘 먹을 건지 네. 그다음에 그걸 믿고 그게 본인이 제대로 가는지를 잘 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할 때 본인의 기준대로 항상 똑같은 이야기지만 본인이 네. 먹을 거에 대한 그다음에 최선의 선택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시장에 놓여만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박나경께서 마지막으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까지 지금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내일에 또 외신이 터키 이외에 또 다른 소식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11시에 신세계 통해서 실시간 외신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